우리 이제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만 보도록 합시다. 정적분 활용인데, 우리 정적분의 활용의 기본적인 첫 번째 거는 넓이거든요. 넓이부터 한번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그럼 1번의 넓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넓이. 그러니까 1번 넓이는요, 별 1은 넓이라는 거 먼저 보시면, 그 그래프가 있으면 걔가 축하고 둘러싸고 있는 그 범위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넓이 구하는 공식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1번은 이제 x축 사이의 넓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은 x축 사이의 넓이를 보시면, 어떤 식의 식을 쓸까요? x축 사이의 넓이는? 이렇게 x축이 있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그래프인 y는 fx가 존재를 한대요. 맞죠? 그럼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작업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x축과 둘러싸인 넓이는 총 몇 군데가 있죠? 두 군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위에 부분은 항상 무슨 값이 준다고? 플러스면 밑에 값은 마이너스 값이죠. 근데 우리는 넓이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s는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냐면 인테그랄에 a서부터 b까지는 그냥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뭘 마이너스 붙여? 그 다음에 인테그랄 b부터 c까지는 fx dx를 붙이는데 앞에 뭐를 붙이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붙여서 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이제 y축과 둘러싸인 넓이도 있거든요. y축과 둘러싸인 넓이인데 잘 나오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y축 사이의 넓이를 볼게요. 네, y축과 둘러싸고 있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y축에 있다고 치면 이렇게 y축이 있다고 치면 걔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 한마디로 x는 gy 이렇게. 그럼 걔는 x의 범위는 여기 c부터 d부터 어디까지? e까지 있어서 c, d, e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 x축 같은 경우는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고 밑에 있으면 뭐라 했죠? 마이너스죠, 맞죠? 근데 y축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고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s는 c부터 d까지는 gy, dy라고 하는 그냥 식을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테그랄 d부터 어디까지? e까지는 gy, dy를 구할 건데 뭐를 붙이셔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얘네들이 y축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우리 y축과 둘러싸인 넓이는 보통 언제 얘를 많이 쓰냐면 루트가 들어있는 식의 적분을 할 때. 뭐의 식? 루트 x가 포함된 식의 적분을 할 때는 y축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는 게 더 편하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그 축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보도록 합시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우리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는 것이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와서 올라가는 3차 함수 모양의 몇 차 함수가 있냐면 y는 fx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가는 무슨 함수가 있냐면 y는 gx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 그 만나는 점 하나를 뭐로 잡냐면 a하고 b하고 시험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둘러싸고 있는 넓이가 총 몇 군데가 있냐면요. 여기 한 군데가 있고 여기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둘러싸인 넓이는? 네,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위에까지 둘러싸고 있는 넓이에서 밑에까지 둘러싸는 넓이를 빼면 이게 나오죠, 먼저. 그럼 걔네들을 빼기 위해서는 정적분을 똑같이 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s는 봐보세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의 항상 위에 있는 식에서 못 빼면 돼요. 밑에 있는 식을 빼시면 된대요.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도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있는 식인 gx에서 못 빼면 되죠? 네. 빼시면 우리가 원하는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할 게 항상 어느 식에서 어느 식 뺀다고? 위의 식에서 무슨 식? 아래 식을 빼고 맞죠? 얘도
위의 식에서 무슨 식? 아래의 식을 뺀다고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조심해. 가만히 있어. 너 뭐 얘기할지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그 소리만 지금 거의 한 5년째 듣고 있어. 5년째. 그 소리. 이해 못. 야, 이해 못했어? 이거? 이게 나오면 뭐가 딱 보이는 게 있잖아. 그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한 5년 동안 들은 것 같다고. 전에 누가 여기서 춤췄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 노래가 이거 쓰니까 애들이 맨날 하는 수가 있어. 그 소리 제가 한 5년 동안 들은 것 같다. 근데 얘네들이 봐봐. 얘네 어떤 것이 있냐면,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애처럼 이제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넓이 공식이, 이 넓이가 되는 식들이 있는데, 특히 몇 가지 유형 정도는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넓이 공식을 확인해 본 다음에 예제를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이 공식 한번 볼게요. 넓이 공식 첫 번째는 뭐였냐면 1번은 이런 것이 있답니다. 1번은 어떤 것이 있냐면 1번은 이렇게 몇 차 함수가 있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2차 함수의 최고차는 ax의 제곱에서 이렇게 가는 식이 되고 거기 있는 근은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된다고 한답니다. 우리는 여기 그 두 근으로 둘러싸고 있는 여기 부분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이 부분. 이 부분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식을 정리한 우리는 그 S의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6분의 최고차 A를 잡으시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넓이 공식이 나온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응? 왜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별로 없죠. 얘만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2번은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y는 ax의 제곱이 되어 있다고 쳤을 때 봐보세요. 하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 있대요. 얘는 둘러싸고 있는 얘도 알파고 얘도 베타가 된대. 그래서 우리는 그 알파부터 베타까지 둘러싸고 있는 이쪽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이랍니다.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얘는? 6분의 전체곱이 m. 두 개를 연립시켰을 때 그냥 알파 베타 똑같죠. 저희도 똑같이 S는 어떻게 하냐면 6분의 절대값 A를 해주시고 똑같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외제곱 세제곱 해주시면 똑같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m은 사라져요? 네? M은 연립해도 최고차가 아니죠. 그러니까 N은 연립한 식의 최고차니까 1차하고 2차 연립하면 최고차는 2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째. 그럼 이제 2차가 두 개 있다고 보도합시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y는 ax의 제곱. 두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하나 그리시고 얘는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시고 얘가 y는 a-x의 제곱으로 보도합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바로 알파고 얘가 바로 베타고 우리는 그 둘러싸고 있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 넓이도 어떻게 구하려고 봤더니 두 개를 연립시키면 똑같이 뭐가 되죠? 알파 베타를 그냥 갖고 있죠. 똑같이 우리가 공식을 쓰게 되면 S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다시를 잡으시고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붙이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넓이의 공식도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그럼 2차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본 것 같아요. 맞죠? 2차와 X축, 2차와 직선, 2차와 2차 맞지? 근데 2차를 봤더니 그럼 누가 좀 서운해하겠어요? 3차가 서운하겠죠. 3차를 한번 보도 한번 해봅시다. 3차. 네, 3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잘 발견하죠. 그렇죠? 눈싸매기. 이게 야 봐봐 또 봐봐. 근데 굳이 네 안경 바뀐 거 우리가 알아봐야 돼? 봐봐. 얘네들의 직선이 어떻게 접히냐면 꼭 이렇게 접하고 있어야 되고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 접했을 때 근이 알파고요. 얘가 바로 베타가 된대요. 그럼 얘는 최고차가 ax의 몇 제곱에 있어요?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둘러싸고 있는 여기 부분밖에 못 구하거든요. 여기 부분. 응? 여기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S는? 몇 분의? 4분의
6분의는 아닐 거죠, 그죠? 8분. 저기 찍다가 하나씩 찍겠다, 그죠? 12분의. 저때가 A를 잡으시고,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4제곱 잡으시면 된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공식의 유형이 된답니다. 먼저 필기 먼저 해보시고, 우리가 문제 한두 개 정도 풀어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또 다른 그 넓이 활용 공식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죠? 승차는 무조건 접하는 것만 나와요. 네, 접하는 것만 나옵니다. 네, 첫 번째 예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거 한번 봐볼게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예제는, 거기 치면 그 페이지 80페이지에, 페이지 80페이지에 4번 문제인데요. 한번 봐볼게요. 맨 처음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x의 제곱, y는 x의 제곱 빼기 x 빼기 2라는 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x 제곱,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로 둘러싸고 있는 넓이를 구하는 우리 목적이 된다고는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두 개를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교점을 찾을 수밖에 없죠. 이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 두 식을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빼기 7이 되는데, 넘겨주면 뭐가 될까요? 3x의 제곱 빼기 6x 빼기 9는 3으로 묶어주면 x 빼기 3하고 x 플러스 1은 0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러면 교점이 0하고 1이 된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네? 네, 마이너스 3. 얘네들은 저기 플러스 그냥 저기만 빼겠습니다. 뭘요? 7 앞에. 마이너스 7 아니야. 플러스 7. 솔루션이 그럼 똑같잖아요, 근데? 네. 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려가서 그럼 얘네들 나오는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자고 여기가 3이죠. 그럼 여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그 넓이 맞더니 둘러싸고 있는 2차 식이니까 S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6분의? 네, 참고로 그 연립한 식의 최고차는 3이죠. 6분의 3 붙이시고 3 빼기 1의 몇 제곱이요? 세제곱 붙이시면 돼요. 응? 그럼 뭐가 됩니까? 답은 32가 되겠죠. 이게 문제 정답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것도 비슷하게 한번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유용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다음에 그럼 보다 합시다.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그 팁이 뭐였냐면 등적 공식이라고 있답니다. 예, 등적 공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등자는 무슨 등자일까요? 같은 등. 적자는 쌓을 적이죠. 그래서 같이 쌓아져 있는 거. 한마디로 첫 번째 뭐냐면 1번 보시면 이겁니다. 1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x축이 있다고 쳤을 때 x축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래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넓이를 뭐로 잡냐면 여기 위에 있는 넓이를 S1으로 잡고요. 여기를 S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S1하고 S2.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S1과 S2가 뭐가 되는 거? 같다. S1과 S2가 같다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등적 공식의 조건이 된답니다. 그럼 여기는 둘러싸고 있는 두 넓이는 같은데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그럼 우리가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0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그냥 일반적으로 A서부터 어디까지? C까지를 적분시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등적 공식이 된답니다. 응? 근데 우리가 이게 약간의 조금 응용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꼭 이거 X축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Y는 fx 똑같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임의의 Y는 gx가 또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하나의 넓이를 S1, 이 넓이를 S2라고 잡을게요. S1, S2. 그래서 얘네들을 A, 얘네들을 B, 얘네들을 C로 잡았다고 쳤을 때. 맞죠?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얘네들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S1하고 S2의 넓이가 또 같대요. 뭐라고?
두 넓이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뭔 소리야, 쟤는 또. 쟤는 또 이상하게. 야, 갑자기 뭐 A, B는 BC야. 인테그랄 A에서 C까지가 아니, 그럼 정확히 얘기해야지. 너만의 용어를 다 얘기하면 누가 어떻게 알아들어. 그니까, 얘가 이것저것 말을 해도, 네 멋대로 줄여놓고 나보고 알아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보시면 이건데 어떤 거냐 한번 봐봐. 얘 보시면, A서부터 B까지 있는 넓이하고 B부터 C까지 넓이가 어때요? 같은데, 함수가 바뀌었으니까 부호는 어떻게 써? 반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A서부터 C까지 중에서 fx 빼기 gx에다가 dx를 시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0 되겠죠. 그래서 얘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 등적 공식이랍니다. 그럼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 어떤 것을 볼 거냐면 81페이지에 9번을 좀 볼 거구나. 81페이지에 9번을 볼게요. 페이지 81페이지에 9번. 81페이지에 9번에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X축에 이렇게 있고요. X축에 있고 Y축에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아래를 블록한 이렇게 함수의 식이 있다고 한답니다. 이게 바로 Y는 그냥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뭐죠? 6이라 되어 있는데 뭔가 그림 잘못 그렸죠? 맞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맞죠?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쪽 가서 이렇게 하다 맞죠? 맞죠? 네, 문제는 뭐냐면 봐봐. 여기 있는 넓이가 A고요. 여기 있는 넓이가 뭐죠? B죠. 근데 넓이는 A 대 B가 몇 대면? A 대 B가 2대 1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맞죠? 어떻게 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쪽에 있는 이 넓이가 이 넓이의 몇 배라고? 2배 된다 했죠. 근데 우리는 2차 함수는 딱 가운데를 쪼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서로 대칭이죠. 그럼 얘를 가운데 딱 잘라면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어때요? 같겠죠. 부호만 반대고 맞지? 그럼 봐봐. 그럼 여기는 우리가 무슨 점이죠? 꼭지점에 x좌표죠. 그럼 꼭지점 구하려면 이 식을 뭐 해야 되죠? 완전 작업시키면 이게 삐리리에서 삐리리리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우리가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0까지 x의 제곱 플러스 2ax의 플러스 6의 dx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0이 된다는 거 구하시면 되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3분의 1이 뭐가 됩니까?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6x 맞죠? 맞죠? 6x를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까지 구하면 0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첫 번째 뭐가 됐죠? 어차피 미쳤죠. 마이너스 a부터 0 아니에요? 마이너스 a부터 0 맞지?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상관없긴 한데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갖다 버리시고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인데 부호 바꾸니까 3분의 1을 뭐가 됐죠? a 세제곱. 그 다음에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그냥 a 세제곱인데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인데 부호 바꾸니까 6a는 0 되겠죠? 맞지?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6a는 0 되니까 뭐를 먼저 곱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약분시키고 마상 곱하면 a 세제곱 빼기 9a는 0 되죠. 맞죠? 그럼 a는 뭐 또는 뭐?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맞죠? 우리 어쨌든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값이 음수값을 갖기 위해서는 a는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죠. 맞죠? 그럼 답은 뭐 하면 되겠어? 3만 되는 게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먼저 한번 필기해보시고 또 다른 넓이의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필기 한번 해보시지요. 네, 여기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이제 역함수와 정적분이라는 게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네, 역함수와 정적분이라는 식이 있답니다. 역함수와 정적분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우리의 역함수하고 함수가 둘러싸고 있는 넓이가 하나 있다 합니다. 첫 번째 1번은 이런 것이 있대요. 봐봐. 우리 함수하고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죠?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으면 걔 대칭 관계가 y는 x이기 때문에 y는 x라고 하는 이 선을 쫙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맞죠? y는 x 맞죠? 우리는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림을? 하나는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바로 y는 fx라고 친다면 우리 역함수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 보시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고 a가 되고 이거 바로 뭐가 되고 b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빨간색과 노란색을 둘러싸고 있는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봐봐. 우리가 1차 함수 정도만 돼도 이 역함수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3차 이상 넘어가면 역함수는 쉽게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이쪽에 있는 이 빨간색에 있는 식을 못 구하기 때문에 얘네들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에도 똑같아요? 2에도 똑같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s의 값은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붙이시고 이 둘러싸고 있는 넓이의 위에 부분은 뭐 있죠? x죠. x 빼기 fx를 해주신 다음에 앞에 뭐만 곱하시면 되죠? 2만 곱하시면 우리 원하는 역함수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완성이 된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공식이 하나 있답니다. 네? 네,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적분해서 영이 정리? 영이 임시. 영식하게 있답니다. 저희 보시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gx를 뭐로 잡냐면 gx를 fx의 역함수라고 보답시다. 뭐라고요? fx의 역함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얘네들 fx와 역함수의 정접분해과의 관계는 이런 식의 관계를 갖고 있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의 fx dx를 구한 적분식하고 인테그랄에 gx dx이긴 한데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a, b를 f에 집어넣은 fa하고 fb까지의 관계가 있다고 한답니다. 두 개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대요.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얘는 여기 위에 거 있는 그 구간의 곱. 그래서 b, fb에서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fa라고 하는 두 개의 곱을 빼주시는 게 바로 영의 공식이라 얘기한답니다. 머리 쓰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뭘 빼? 어떤 거요? 빼면 되죠. 근데 어떻게 빼다니?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부의 fx, gx 식 사이를 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 네,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진짜 구해야죠. 네. 지금 항상 얘기하는 공식은 나 이 폼일 때만 되는 거야. 이 폼이 아닌 건 진짜 다 해야 돼. 왜 이 폼이 아닌 거 어떻게 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 야, 공식은 딱 이 폼이 될 때만 하는 거야. 너네가 안 될 때는 궁금하면 해보면 돼. 왜냐면요. 니 항상 얘기하면 내가 뭐 항상 이게 공식이라고 딱 적어주면 그것만 되니까 된다고 쓰는 거야. 근데 계속 이거 있대 왜 안 돼요? 안 되니까. 정말 안 되니까.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건 너의 입장이야. 될 것 같은 거는 그거를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네가 될 것 같으면 해봐. 그럼 되면 네가 얘기한 거 이거잖아. 이게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냐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었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거를 왜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막 저게 딱 되는 거 저 폼만 되니까 된다는 뜻이고 저거만 시험에 나오니까 써주는 거지. 몇 번이에요 저거? 어떤 거요? 아니 이거 그냥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거거든. 보시면 참고로 너무 궁금한 거는 되게 좋긴 한데
그것도 적당히 궁금해야지. 너무 막 이것저것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가지면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공부를 1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서 내가 책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탁 뭐라고 해. 그게 궁금해. 그럼 거기에 관심세포가 이렇게 딱 가는데 이걸 뭘 공부하겠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진짜 공부 집중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뭐 춤추든 노래하든 하든 간에 신경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해. 진짜 가장 안 좋은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 환경이 안 돼서 공부 안 된다. 그건 네가 못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부 환경이 뭐 시끄러 뭐 약간 이게 뭐 부산에서 안 된다고 그런 거는 그건 정말 거짓말 정말 변명이야. 그럼 수능에서도 뭐 부스럭부스럭거리는 거 시끄럽다고 수능 망쳤다고 할 거야? 그건 니네 변명이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좋아. 그 원래 좋은 거 현상이긴 한데 그것도 너무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건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그 관심이 많은 것도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다 너네한테 마이너스 요소라니까? 나중에 직장 가서도 그냥 이거를 시키면 이것만 하면 되는데 괜히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잘리기보단 깨지겠지.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말 그대로 리얼 월드잖아. 왜냐면 니네 공부야 니네가 안 하면 니네가 1년 더 투자해서 공부하면 된다 치는데 직장은 니네가 그 시간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깨지죠. 다 돈과 직결되는 거잖아. 월급 깎아요? 월급 깎는 건 아니겠지만 다들 눈초리가 이상해지겠지. 너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응. 이거 그렇게 의사해. 삼성이가 회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 좋긴 한데 얘들아 근데 조금은 내가 봤을 때 조금은 관심을 끊는 것도 연습도 해야 돼. 애가 아니잖아 이제는. 니네들 관심 받는 거 보면 마치 초등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하면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래. 야 봐볼게 한번. 여기 보시면요. 봐봐. 여기 보시면 1부터 2까지 fx dx 하고요. 2부터 5까지 gx dx가 있대요. 근데 여기 봤더니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얘는 f1하고 똑같은 건 괜찮죠? 네.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아? 얘는 f2하고 똑같죠? 우리는 이 공식에 적용할 수가 있어, 맞죠? 원래는? 원래대로 계산하면 뭐가 되죠? 공식대로 계산하면 2 곱하기 5에서 1 곱하기 2를 빼기 때문에 8이 나와야 되는 게 문제의 정답이죠. 그럼 정말 왜 8이 나오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의 공식은 그 식으로 증명하는 건 대학 원가정이야. 대학교도 아니고. 그 식으로 너네 증명 못해요. 수학과 가지 않는 이상. 응?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으로만 한번 얘네들 어떤 식이 되는지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봐보시면 이게 y축이 있고 이게 x축이 있대요. 보시면 x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0,1을 지나고 1,뭐를 지나죠? 0,1 지나고 1,2를 지나고 맞죠? 그 다음에 2, 뭐를 지나요? 2, 5를 지나. 3, 4, 5를 이렇게 지나겠죠? 맞죠? 첫 번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바로 y는 무슨 x? 네, fx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역함수는 1,0을 지났던 거는 뭐를 지나죠? 0, 그러니까 1,0하고 0,2 지나야 1,0 지나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1,2 지났던 거는 2,2가 여기 지나야 되고 그지? 2,5 지난 거는 5,2. 그 5,2니까 3, 4, 5 한 이쯤에 지나야죠. 맞죠? 그럼 그림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얘가 바로 y는 무슨 x? gx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봐봐. 그럼 첫 번째는요. 여기 있는 이 주황색에 대한 그래프는 어디냐면 1부터 2까지 있는 fx라고 하는 이쪽 부분의 넓이에요. 맞죠? 여기 괜찮을까지? 네, 괜찮죠? 맞죠? 그 다음에 2부터 5까지의 gx, dx는 2는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는 여기까지 있는 이쪽에 있는 넓이가 돼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황색하고 빨간색의 넓이를 합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 봐봐. 여기서 보소선은요. 이게 2하고 5를 딱 연결시키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때요? 두 개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색칠해서 우리는 이 기역자 넓이만 구한 거랑 똑같죠? 그럼 기역자 넓이는 어떻게 돼? 큰 직사각형이 2 곱하기 5에서 작은 직사각형이 2 곱하기 1 빼니까 8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가 구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 1품에 있는 페이지 81페이지에 뭐냐면 12번 문제 있고 12번째.
12번 문제 보시면 바로 제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눈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1부터 2까지 fx dx가 있고 플러스 두 번째는 2부터 12까지 gx dx가 있답니다. 그럼 얘네들은 답이 뭐가 되겠어? 위에 두 개 곱하면 24고 밑에 두 개 곱하면 2죠, 맞죠? 그럼 빼면 답이 뭐가 돼요, 얘는? 22가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된답니다. 먼저 필기할 거 다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는 마지막 속도와 거리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죠? 이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속도와 거리를 한번 보다 합시다. 우리 두 번째는 별투거든요, 이제 별투인데 이 별투가 바로 뭐냐면 속도와 거리라는 것을 한번 봐볼게요. 속도와 거리. 우리는 얘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물리적인 성질을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거속시에서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거리를 구할 때는? 네,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 알고 있죠, 맞죠? 얘네들은 근데 항상 그거 알고 있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의 의미는 그 속도가 무슨 속도일 때? 등속도일 때만 그게 뭐고요? 속도 곱하기 시간 맞죠? 근데 우리가 변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위치의 변화와 관련된 거는 속력을 써야 돼요? 속도를 써야 돼요? 속도를 써야 되고 그러면 움직인 거리와 관련된 거는 뭐를 써야 돼? 속력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얘네들 보시면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 잡을게요. 속도를 vt라 잡게 되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속력은 뭐가 될까요? 속력은 우리 속력은 그냥 간단하게 속도에다 뭐만 씌우는데 절대값만 씌우면 돼요. 절대값 씌우게 되면 속력은 절대값 vt가 속력이 된다는 걸 보시면 돼요. 이건 가속도 때 한번 했어요. 그럼 첫 번째 1번 보시면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구하고 싶다. 위치를 구하고 싶어요. 현재 있는 그 시각 t에서 위치를 구하고 싶은데 봐봐 얘들아. 제가 여기서 있는데 앞으로 이게 세 발자국 갔다가 이렇게 한 발자국 왔대. 그럼 제 초기 위치에서 저는 몇 발자국만 움직인 거예요? 두 발자국만 움직였죠. 심지어는 네 발자국 움직였는데 불구하고. 그럼 위치의 변화는 뭐가 되겠어? 2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위에 걸로 구해야 돼요? 아니면 밑에 걸로 구해야 돼요? 밑에 걸로 구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각 t에서의 위치인 xt는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요. x0라고 하는 초기 위치를 혹시 아셔야 돼요. 항상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초기 위치를 아신 상태에서 우리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해서 뭘 쓴다고요? 속력이 아니고 뭐 쓴다고? 속도를 써야 돼요. 속도니까 vt, dt를 해주셔야지만 현재 있는 위치가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괜찮아요, 그지? 그럼 두 번째 보시면 그럼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위치의 변화량은? 우리 위치의 변화량이 두 글자로 뭐죠? 네, 변이에요, 변이. 그럼 여기서 우리의 변이는 뭐가 될 것 같아요? x0에서 얼만큼 움직였는지가 변이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 x0에서 얼만큼 움직였는지가 변이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변이는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의 vt, dt 된다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변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응?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움직인 거리를 볼게요. 움직인 거리. 우리 거리와 관련된 거는 속도를 써야 돼요? 속력을 써야 돼요? 속력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세 발자국 가고 뒤로 한 발자국 가면 움직인 거는 몇 발자국 움직였어? 네 발자국이죠. 그럼 마이너스로 간 것도 다 뭘로 고쳐야 돼? 플러스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의 절대값 vt에 뭐죠? dt를 붙이면 움직인 거리가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현재 위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초기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되고 그 여기는 이게 바로 뭐라고?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력에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vt를 적분. 이게 괜찮죠? 맞지? 응? 너 뭐 이사 빨리 얘기해. 지금 아니면 없어.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지금. 네, 그러면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저희 팁을 하나 볼 건데 팁이 뭐냐면요. 저희 VT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T 그래프? VT가 뭐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VT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VT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렇게 해서 이 Y축을 V로 잡으시고 여기를 T로 잡아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그 위에 부분이 A, B, 여기가 C, D, E하고 F가 있다고 보다 합시다.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우리 첫 번째는요, 이제 그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방향이 바뀌는 지점. B랑 F. 방향이 바뀐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가다가 올라가는 거? 뒤로 가거나 아니면 뒤로 가거나 어디 올라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속도에서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맞죠? 속도가 마이너스 뭐죠? 뒤로. 마이너스면 뒤로, 플러스면 앞으로죠. 맞죠? 그럼 우리 얘 보시면 여기는 앞으로 갔다가 맞죠? 여기서 뭐가 되죠? 뒤로 가니까 그 바뀌는 지점 첫 번째가 뭐 있죠? B가 있고. 여기 있는 D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갔다가 살짝 멈췄다가 뒤로 가는 거죠. 얘는 멈추는 거예요. 멈춰. 맞죠? 그 다음에 F는 어떻게 돼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F가 바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된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물어볼게요. 가속도가 0이 되는.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무슨 속도죠? 항상 일정한 속도. 무슨 속도?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죠. 그죠? 가속도가 0인 데는 어디 있겠어요? 가속도는 뭐를 미분해야지 가속도가 되죠? 우리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이 그래프의 무슨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돼요. 그럼 우리가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 0 되는 거거든요. 그럼 0 되는 지점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세 개, 몇 개? 네 개 존재하겠죠, 먼저. 맞죠? 가속도가 0 되는 지점은 A하고 C하고 뭐 있죠? D하고 E 이렇게 네 개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맞지?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구하는 이 면적이 바로 뭐 뜻하죠? 이 면적이 뭐 뜻하죠? 이 면적이 바로 거리를 뜻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돼요, 맞죠? VT에서는 이 정도까지 우선은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페이지 82페이지의 15번 문제 한번 보다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직선궤도 30m/s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열차가요. 제동을 건 지 t초 후의 속도 VT가 30 빼기 5t라고 잡았을 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정지한다는 건데 우리 정지하기 위해서는 정지는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뭐가 되죠? 얘는 속도가 0 되는 시간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먼저.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속도가 0 되는 시간을 먼저 구해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V는 30-5t가 되는데 그게 바로 는 0 되는 거죠. 그럼 t는 몇 초일까요? 6초. 네, 6초가 돼요. 6초가 되죠. 맞죠? 그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0초부터 6초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번 내가 참고로 근데 이거 있잖아.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왜냐면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얘처럼 X축보다 밑에 있는 구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양수를 고쳐 풀어야 되니까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죠? 그림 그려보면 얘가 V고 얘가 T로 잡으면 Y좌표는 뭐죠? Y좌표는 30, X좌표는 6대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맞죠? 우리는 멈출 때까지 거리니까 이 면적만 구하시면 되거든요. 맞죠? 그럼 다음 뭐가 됩니까? 90이요. 네, 90이 문제 정답 완성되죠. 응? 뭐요? 네. 네, 그 정도까지 틀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속도와 거리까지인 내용인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계산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는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